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민주당이 행정과 입법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적 정치 구도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 정치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면서 일방적인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주정부와 주의회 등이 민주당 주 지지층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식당이나 미용실 등 이 스몰 비즈니스에 피해를 주는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같은 정치 지형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주영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현재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 강력한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정치 구조 때문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그 캘리포니아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공중보건 행정명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도 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가장 강력한 그런 행정명령입니다. 물론 뭐 최근에 코로나19 이 확산이 심각해지니까 최근 들어서 뭐 이제 다른 주들도 조금씩 강화하고 있긴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뭐 지난 여름부터 식당들 실내 영업을 못하게 하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극단적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견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이에요. 북가주 그 베이에리아 언론이죠. 샌프란시스코 게이트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제 보도했는데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 같은 그 극단적인 공중보건 행정명령이 나올 수 있는 그 배경은 민주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Why California's COVID-19 measures are tougher than other deep blue states.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왜 캘리포니아의 코로나19 행정명령이 다른 민주당 성향, 민주당세가 강한 다른 블루스테이트보다도 왜 더 강력한가? 이런 제목이었고요. 이 샌프란시스코 게이트가 그 캘리포니아 행정명령에 대해서 좀 분석한 내용인데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이 결국은 핵심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 주지사도 민주당이고 주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주하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과 입법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앤밸런스, 견제와 균형이 좀 돼야 되는데 정치라는 거는 뭐 어느 당이 됐건 간에 좀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는데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치의 어떤 기본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게이트가 분석한 캘리포니아 그 문제의 핵심 그렇게 지금 꼽혔습니다.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의 지지가 강력한 곳은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뉴욕도 마찬가지인데 뉴욕하고 좀 다르다면서요? 지금. 네, 근데 뉴욕과 달라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게이트가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세가 강한 주들이 다 이런 식인가 이걸 이제 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더불어서 미국에서 가장 민주당세가 강력한 것으로 유명한 뉴욕주 같은 경우는 주지사는 계속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지만 주상원과 주하원의 경우에는 지난 수십 년간 이 공화당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뉴욕에서는 공화당이 주상원이든 또는 주하원이든 최소한 그 양원 중에 하나 정도는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이 민주당 주지사를 견제하고 있고 어떨 때는 공화당이 주상원과 주하원을 다 차지한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됐는데 이 뉴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민주당 주지사가 그렇게까지 독주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왜 뉴욕이 아직까지도 실내 그 식사 서비스 금지를 안 했는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금지하니까 다 그런 줄 알지만 사실 이런 데는 캘리포니아밖에 없어요. 뉴욕만 하더라도 실내에서도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최근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니까 앤드류 코모 주지사가 이런 식이면 실내 영업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그 내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민주당 주지사가 뉴욕에서는 독주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회가 견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즈니스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마음대로 그렇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원하는 대로 자기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전부 다 그냥 행정명령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부를 견제해 줘야 되는 입법부가 뭐 매번 그렇게 싸우듯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필요한 경우에는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뭐 입법부도 주상원과 주하원이 모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당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는 주지사가 하고 싶은 대로 행정명령을 다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게이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뉴욕에서 근데 그 자세히 보면 공화당이 주의회에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제동을 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반대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켜보면서 서포트를 해왔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이슈를 넘어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코로나19라는 게. 그러니까 별다른 반대하지 않고 서포트해주면서 지켜봤는데 다만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스스로 알아서 어느 정도 적당히 자제했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극단으로 나가면 주의회가 자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지사가 그렇게 독주를 할 수 없는 근본적인 그 구조가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의회를 의식하면서 주지사가 행정을 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뉴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도 그런 한계를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행정을 폈기 때문에 뉴욕은 캘리포니아 같이 극단적인 그런 행정명령이 나오지가 않았고요. 반면에 캘리포니아는 정치적으로 견제당할 가능성이 없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 극단적인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지금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게이트 기사의 핵심이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욕과 캘리포니아주의 행정명령을 비교해 보면 네.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확실히 차이가 나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당들의 실내 식사 서비스도 뉴욕은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능하고 근데 지금 뭐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실내 식사 서비스는 금지하는 것이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어찌됐건 최근까지도 지금까지도 뉴욕은 실내에서 식당에서 식사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고요. 캘리포니아는 근데 7월 1일부터 실내 식사 서비스가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는 6개월째 식당들이 실내에서 식사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야외 실외 식사 서비스만 지난 가을부터 이게 좀 완화가 되면서 할 수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11월 말부터는 LA 카운티는 11월 말부터 이미 LA 카운티 보건국의 행정 명령으로 스탑이 됐고 캘리포니아 이제 대부분의 카운티 지역들이 이번에 그 리저널 스테이 홈 오더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실외 식사 서비스도 제공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뉴욕이나 또 그 북동부 쪽에 있는 인근에 있는 매사추세츠 주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들인데 공립학교들 경우에 계속 대면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뉴욕이라든가 매사추세츠는 공립학교는 대면 수업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모든 공립학교들이 대면 수업 못 하고 있죠. 이것도 꽤 됐습니다. 못 하게 된 지가.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주지사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심지어 이제 야외 놀이터까지 지난번에 그 리저널 스테이 홈 오더에서 야외 놀이터까지 사용 금지를 명령을 내렸는데 이건 이제 학부모들 하니까 빗발치니까 풀었죠. 어제 풀었죠. 풀어가지고 야외 놀이터는 이용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캘리포니아주의 행정 명령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상원과 주하원까지 전부 다 이렇게 장악을 했고 이게 뭐 다수당이어도 의석수 차이가 몇 안 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정치적인 견제가 이게 뭐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준으로 압도적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의 행정명령이 좀 내려지고 있다는 그런 이 얘기죠. 숫자만 봐도 압도적이에요. 숫자가 압도적이에요. 지금 네. 잠깐 설명드리면 캘리포니아 상원 경우에 40석 중에 민주당이 31석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하원도 80석 중에 60석이 민주당이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견제가 뭐 될 수가 없는 견제가 거죠.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의회 상황은 브레이커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를 견제해 주면서 필요할 때는 싸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싸우면 곤란하겠지만 필요할 때는 좀 싸우면서 이 맞서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역할이 안 되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게이트 같은 경우는 게빈 뉴섬 주지사도 자기가 어떤 행정 명령을 내려도 거기에 대해서 주의회에서 어떠한 이의도 나오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쉽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일부 이제 주민들이 뭐 시위하고 반발하는 경우는 있지만 뭐 그거는 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네. 극단적인 정책을 계속한다 그러면은 다음 선거에서 좀 어느 정도 위권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찬스도 있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사실 그런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좀 조심할 수 있어요. 지금이야 뭐 주지사나 주의회를 다 장악했다 그래도
선거가 2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네. 2022년에 중간 선거 열리는데 어허. 근데 그런 선거가 걱정이 되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캘리포니아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좀 문제라고 이 샌프란시스코 게이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행정명령 내릴 수 있는 게 유권자들로부터 심판당할 염려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누구냐면 IT 업종,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 그리고 네. 금융업, 파이낸스 쪽에 아하. 고소득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핵심 지지자들이라고 지금 샌프란시스코 게이트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백인들이면서 어허.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고 재산도 많고 또 소득도 많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행정명령으로 금지 좀 세게 해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게이트가 분석한 내용은 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그 돈 많은 백인들 같은 경우는 행정명령 세게 내리길 바라고 있고, 왜냐하면 IT 쪽 일하는 사람들은 재택근무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필요 예, 없죠. 그러니까 네. 굳이 회사 안 나가도 집에서 다 업무 볼 수 있으니까 불편할 게 없고, 그리고 뭐 식당이나 무슨 미용실이라든가 뭐 작은 소매업 같은 거 이런 스몰 비즈니스들이 문 닫는 거는 they don't care 그러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네. 자기들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런데 좀 규제해라, 막아라, 이제 이런 얘기죠.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 스몰 비즈니스가 못 산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캘리포니아 민주당 핵심 지지층은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더 쉽게 얘기하면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주 지지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는 걸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을 지금 샌프란시스코 게이츠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강경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핵심 지지층, IT계나 파이낸스 쪽에 있는 백인 중산층 이상 핵심 지지층들이 진보적인 정책 편을 원하고 있고 공중보건 그 행정명령을 세게 내리길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게 내려야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 쪽으로부터는 지지가 일부 좀 내려가겠지만 그건 감소하더라도 이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으면 그 민주당 정치인들 입장에서 성공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당이나 술집이나 무슨 미용실이나 영세 소매업 같은 이런 스몰 비즈니스 종사자들이 반발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세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걱정하는 거는 IT 쪽이나 이런 파이낸스 쪽이나 이런 데 일하는 그런 백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걱정한다는 거죠. 이번에 놀이터를 폐쇄했다가 며칠 만에 제한을 전격적으로 풀어준 것도 지지 기반인 백인 화이트 칼라 계층이 싫은 거예요. 놀이터까지 폐쇄하는 건 싫은 겁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뛰어놀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여러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콕 집어서 야외 놀이터만 이 해제해 준 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또 등장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이런 행정명을 강력하게 내려서 불만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것이 그 불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취임한 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계속 그 뭐 화합이나 통합을 보다는 갈라치기, 어떻게 보면 자기 지지층을 끌어안으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쪽과는 좀 싸우는 그런 전략을 채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특히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 폐쇄하면 안 된다, 경제도 중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이 많았던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 셧다운하고 이런 조치를 내리는 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사실 그 3월 달이나 또는 여름만 하더라도 셧다운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같이 이렇게 반발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행태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신들이 좀 비즈니스적인 불이익을 겪더라도 그걸 감수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는 그 스몰 비즈니스에게는 독이 돼 버렸다. 이제 이런 좀 분석이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게빈 뉴섬 주지사도 그렇고 캘리포니아 지역의 전체적인 민주당 쪽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정책, 이 공중보건 행정 명령에 대한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 이게 친트럼프 쪽의 움직임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이것을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민주당이 이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이런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는 게 불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 좀 재미난 거는 그 앞으로의 상황이 그럼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의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정치인들도 좀 조심할 수 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게이트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이제 선거가 열리는데 그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과 상원을 새로 뽑는 근데 그 선거에서 당신이 지금 공화당 찍어줄 수 있느냐 질문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는가. 근데 그렇게 볼 때는 민주당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이 좀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럼 공화당 찍어줄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공화당 찍어줄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안 바뀐다. 뭐 그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현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냉정한. 아니 도대체 상원 하원의원을 뽑는데 이렇게 마지막 이 결선 투표할 때 보면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붙어야 되는데 민주당 두 사람이 붙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누가 옳고 그르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이렇게 너무나 지나치게 너무나 독주하는 지나치면 안 건 된다. 그건 결국 이렇게 우리에게 큰 지금 피해로 다가오고 알겠습니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셧다운만 하지 별다른 대책도 내놓지 않잖아요.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게 가장 큰 지금 문제가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네. 기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